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거라. 무슨 말이 나와도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명망 높던 김판서 댁에 요 몇 달 새 초상이 잇따랐습니다. 밤마다 곡소리 같은 소문이 담을 넘었지요. 그런 집에 외동딸이 데려온 이는 장터 귀퉁이에 웅크려 있던 백발의 늙은이였습니다. 종도 이웃도 혀를 찼지요. 흉한 집구석에 부정한 늙은이까지 들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아씨가 하필 그 늙은이를 집으로 끌어들인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할 까닭이 있었지요.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입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한양 북촌 끝자락에 김판서 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담장은 어른 키의 곱절이었지요. 집 주인 김판서는 강직하기로 조정해 이름난 대감이었습니다. 김판서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 벼슬아치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 정도였지요. 그만큼 곱고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집에 요 반년 사이 흉한 일이 줄줄이 터졌지요. 멀쩡하던 곳간이 한밤중에 불타올랐습니다. 성하던 늙은 종이 하룻밤새 앓다 세상을 떴지요. 우물물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담 너머로는 밤마다 여인의 곡소리 같은 것이 넘어왔지요. 저 집에 원귀가 붙었대. 김판서가 누굴 억울하게 잡아 넣은 게지. 사람들은 대문 앞을 지날 때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 좋던 집에 이제는 파리만 날렸지요. 손님도 뚝 끊겼고 종들도 하나둘 보찜을 쌌습니다. 안방에 누운 김판서는 날로 여위어 갔지요. 누가 봐도 무너지는 집이었습니다. 허나 이 집에 아직 꺾이지 않은 이가 하나 있었지요. 김판서의 외동딸 정아 아씨였습니다. 이제 겨우 15이었지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곱게 자란 규수였습니다. 쌀 한 되가 몇 푼인지 저작거리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몰랐지요. 세상 물정으로 치면 갓난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씨에게는 남다른 데가 있었지요. 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았지요. 남들 앞에서는 늘 등을 곧게 폈고 목소리가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랫사람 하나하나를 제 식구처럼 살뜰히 챙겼지요. 곳간에 불이 나던 밤이었습니다. 종들이 마당에 엎드려 벌벌 떨기만 했지요. 불이야, 귀신이다. 귀신이 불을 질렀어.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발만 굴렀습니다. 그때 15 아씨가 맨발로 뛰쳐나왔지요. 물러거라, 불부터 잡아야지. 귀신 타령이 웬 말이냐. 아씨는 앞장서서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치맛자락이 그을리는 줄도 몰랐지요. 곁에서 늙은 유모 분월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어서 뒤로 물러나세요. 유모야말로 물러서 있어요. 연기 마시면 큰일 나요. 아씨는 되레 유모를 안전한 데로 밀어냈지요. 겁에 질려 주저앉은 어린 계집종의 손도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아. 그 말에 종들이 하나둘 정신을 차렸지요. 이 손 저 손이 물을 이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씨 하나가 온 마당을 일으켜 세운 셈이었지요. 불길은 새벽녘에야 잡혔습니다. 다들 지쳐 방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아씨는 홀로 시커먼 곳간 앞에 남았습니다. 쪼그려 앉아 잿더미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지요. 이상하다. 분월이 다가와 아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씨, 그런 걸 들여다봐서 뭐 하시게요? 몸 상합니다. 유모, 저기 좀 봐. 안쪽 구석부터 새까맣게 탔어. 불씨 튈 아궁이도 없는 자리가 어째서 저리 탔을까? 분월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요. 그런 말씀 마세요. 담벼락에도 귀가 있답니다.
아씨는 대꾸 없이 곳간 안쪽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걸리는 것이 있었지요. 허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먼 친척 당숙이 찾아왔지요. 당숙은 방에 들어서기 무섭게 혀부터 찼습니다. 쯔쯔, 이 집도 이제 끝이로구나. 정아야, 어린 내가 뭘 알겠느냐마는 이 집은 이미 부정이 탔다. 어서 세간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자꾸나. 정아 아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당숙을 마주 보았지요. 당숙 어른 무엇이 부정을 탔다는 말씀이신지요? 무엇이라니. 사람이 줄줄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부정이지. 귀신이 무서우면 무당을 부르든지 집을 버리든지 할 것이지. 아씨는 고개를 조금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른 저는 아직 아버님이 이 집에 누워 계신 걸로 압니다. 그 아버님을 두고 세간부터 챙기라는 말씀이십니까? 당숙의 얼굴이 벌개졌지요. 이런 당돌한 것을 보았나. 계집아이가 어디서 말대꾸를. 말대꾸가 아니라 여쭙는 것입니다. 아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요. 이 집이 정말 부정을 탔는지 아니면 누가 부정을 씌우는지 저는 그것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당숙은 기가 막힌 듯 껄껄 웃었습니다. 15 계집이 뭘 안다고. 두고 봐라. 곧 후회할 게다. 당숙은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지요. 분월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씨도 참 어른께 그리 대드시면 어쩝니까? 유모 나는 대든 게 아니야. 아씨는 대문을 나서는 당숙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다들 겁부터 먹고 도망칠 궁리만 하잖아. 정작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안 물어. 그러고는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 집을 안 버려 아버님도, 유모도, 여기 사람들도. 그 말에 분월은 코끝이 시큰해졌지요. 어린 아씨의 등이 그날따라 유난히 고다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씨는 남은 종들을 안마당에 불러 모았지요. 겁에 질린 얼굴들이 아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들 무섭지 나도 무섭다. 아씨가 먼저 솔직히 말했지요. 허나 도망친다고 무서운 일이 사라지진 않아. 떠날 사람은 붙잡지 않으마 대신 삭슨 섭섭잖게 쳐주겠다. 남아줄 사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마. 개금이 앞치마를 꼭 쥔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는 안 갑니다. 죽어도 아씨 곁에 있을랍니다. 종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누구 하나 선뜻 보찜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붙들린 것이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아씨는 분월을 앞세워 저작거리로 나섰지요. 자리 보전한 아버지께 올릴 약재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씨가 저작거리에 나선 건 그날이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사람 냄새, 흙먼지, 왁자한 흥정 소리가 낯설고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작거리 한복판이 소란스러웠지요.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찐 포목 장수 하나가 삐쩍 마른 젊은 짐꾼의 멱살을 쥐고 있었지요. 이놈, 내 돈주머니를 내가 훔쳤지. 아닙니다요. 소인은 만진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방금까지 여기 있던 것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짐꾼은 새파랗게 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구경꾼들은 목소리 큰 장수 편을 들었지요. 도둑놈 상판대기가 딱 그렇게 생겼구먼. 관아로 끌고 가. 곤장을 쳐야 실토하지. 젊은 짐꾼은 억울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웬 백발의 늙은이가 어슬렁 나섰습니다. 누더기 무명옷에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서슬이 벌했지요. 늙은이는 잠자코 장수의 좌판 아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흙바닥을 손가락으로 쓱 훑었지요. 여보시오.
장수 양반 돈주머니를 잃은 자리가 바로 여기요? 그렇소만. 늙은이가 무슨 상관이오. 그럼 이 자국은 무엇이오? 늙은이가 좌판 다리 옆을 손끝으로 가리켰습니다. 흙바닥에 동그란 자국이 옅게 찍혀 있었지요. 무거운 것이 여기 떨어졌다. 대구르르 굴러간 자국이오. 사람 손이 아니라 제 발로 굴러 저 가만히 밑으로 들어갔소. 장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늙은이가 노망이 났군. 늙은이는 대꾸 없이 가만히를 훌쩍 들췄지요. 그 밑에서 불룩한 돈주머니가 툭 굴러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이 어어하고 입을 벌렸지요. 장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젊은 짐꾼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지요. 늙은이는 짐꾼을 일으켜 흙 묻은 등을 툭툭 털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섰지요. 장수가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대체 그걸 어찌 알았소? 늙은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나직이 답했지요. 참된 것은 큰 소리에 있지 않고 남은 자국에 있는 법이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늙은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섰다가 이내 흩어졌지요. 이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아 아씨였지요. 분월이 아씨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씨, 별 이상한 늙은이도 다 있지요. 어서 약재나 사러 가요. 아씨는 늙은이가 사라진 쪽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큰 소리에 있지 않고 남은 자국에 있다. 아씨는 그 말을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게 참 별난 늙은이네. 그때만 해도 아씨는 몰랐습니다. 방금 흘려들은 그 한마디가 훗날 무너지는 제 집안을 일으켜 세울 줄은요. 아씨가 약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지요. 대문 앞이 또 어수선했습니다. 분월이 달려가 사정을 묻고는 사색이 되어 돌아왔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또 무슨 일이 생겼어? 행랑아범이 간밤에 갑자기 숨이 넘어갔답니다. 아씨의 손에서 약재 꾸러미가 툭 떨어졌지요. 성하던 사람이 또 하나 세상을 뜬 것입니다. 안방에서는 병든 김 판서의 신음이 새어 나왔지요. 집안은 초상 준비로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아 아씨는 마당 한복판에 우두커니 섰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씨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어째서 하필 성한 사람만 골라 가득 죽을까? 그 물음에는 아무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허나 아씨의 두 눈에는 이미 남과 다른 빛이 어리고 있었지요. 김 판서 댁의 아침은 첫 딸기 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 제일 먼저 불을 지피는 이는 찬모 계금이었지요. 분월 성님 아씨 진지상은 내가 볼 테니 대간마님 미음이나 봐주오. 그러세 자네가 늘 고생일세. 계금은 손이 크고 정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흉흉한 집에 끝까지 남아준 몇 안 되는 종이었지요. 떠난 사람들 흉볼 것도 없지요. 귀신 붙었다는 집에 누가 붙어 있고 싶겠소. 허나 나는 아씨가 딱해서 도무지 발이 안 떨어집디다. 분월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두 늙은 여인은 서로 마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날 아침 정아 아씨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개금 어멈 내가 뭐 도울 일 없느냐? 계금이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지요. 아이고 아씨 귀하신 몸이 부엌엔 어인일이십니까? 도우려는데 뭐가 귀해. 나도 손이 둘인데. 아씨는 소매를 걷고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씨를 살린다는 것이 그만 재만 잔뜩 헤집어 놓았지요. 어이쿠 아씨 그러다 손 대십니다. 계금이 얼른 부직갱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씨는 머쓱해 웃었지요.
나는 불 하나도 제대로 못 피우는구나. 그런 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씨는 사람 마음을 데워주시잖아요. 그 말에 아씨는 코끝이 조금 시큰했습니다. 아씨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은 그뿐이 아니었지요. 하루는 나무장수가 대문 앞에 땔감을 부렸습니다. 아씨, 땔감 값을 치러야 하는데 막산이가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 얼마를 주면 되느냐? 한 짐에 30푼입니다. 아씨는 엽전 꾸러미를 통째로 나무장수에게 내밀었지요. 자, 여기서 알아서 세어가게. 곁에 있던 계금이 기겁을 하며 꾸러미를 도로 낚아챘습니다. 아씨, 이걸 통째로 주시면 어쩝니까? 한 짐 값만 딱 세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씨는 그제야 얼굴이 빨개졌지요. 나는 30푼이 얼만지도 모르는구나. 방으로 돌아온 아씨는 홀로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 딸인데 이 집 살림을 하나도 몰라. 아씨는 스스로가 부끄러웠지요. 이래서야 무너지는 집을 무슨 수로 지킨단 말입니까? 그날 밤 분월이 아씨의 방에 들어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아씨, 낮에 있었던 일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유모 나는 어째서 일이 아는 게 없을까? 분월은 아씨 곁에 앉아 등을 쓸어 주었지요. 아씨 어머님도 처음엔 그러셨답니다. 어머니가? 아씨가 눈을 반짝 떴습니다. 아씨는 어머니를 3살의 여이여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지요. 얘 시집 오실 적엔 셈도 못하고 부엌 근처도 못 가셨답니다. 한데 아씨를 낳으시고는 밤마다 등잔 밑에서 장부를 익히셨지요. 누구 가르쳐주는 이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이 집을 그리고 아씨를 지키고 싶으셨던 게지요. 분월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씨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지요. 그럼 나도 배우면 되겠구나, 어머니처럼. 암요 아씨는 어머님을 꼭 닮으셨는거려. 그 밤 아씨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아씨는 남몰래 장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막산이 잠든 밤이면 등잔 하나를 켜고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모르던 것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럴수록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는 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분명 나간 것은 많은데 어디에 썼는지 적히지 않은 자리가 있었지요. 이 쌀은 대체 어디로 나간 걸까? 허나 아직은 그것을 꼬집어낼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집 살림을 도맡은 이는 청지기 막산이었지요. 막산은 이 댁에 들어온 지 8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곳간 열쇠도 장부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쳤지요. 특히 대감마님의 양만은 막산이 손수 챙겼습니다. 대감마님 약은 소인이 직접 다리겠습니다. 종들 손에 맡겼다가 정성이 빠지면 큰일이지요. 막산은 늘 그리 말하며 약탕기를 곁에서 놓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 지극한 충심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런 청지기가 또 어디 있누? 자리에 누운 김판서도 그를 깊이 믿었지요. 막산이 없었으면 이 집이 벌써 거덜났을 게다. 정아 아씨 역시 살림일은 죄다 막산에게 맡겼습니다. 하루는 아씨가 장부를 펼쳐놓고 물었지요. 막사나 이 숫자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아씨께서 그런 걸 아실 필요 없습니다. 막산이 슬쩍 장부를 거두어 갔지요. 소인이 알아서 다 해두겠습니다. 편히 계십시오. 그래, 내가 있어. 다행이다. 막산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숙인 얼굴에 아씨가 보지 못한 서늘한 웃음이 스쳤지요. 그 무렵 이웃의 구참판이 문병을 왔습니다. 구참판으로 말하면 이 근방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지요. 비단 두루마기에 살찐 얼굴,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러웠습니다. 어허, 김판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구참판은 병상 앞에서 혀를 끌끌 찼지요.
그 정정하던 양반이 이리 여위다니 내 마음이 다 아프오. 참판 대감께서 이리 찾아주시니 무슨 말씀을 우리가 어디 남이오. 구 참판은 다정하게 그 손을 잡았지요. 그런데 그 눈은 병자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세간을, 벽에 걸린 서화를, 곳간 쪽을 훑고 있었지요. 그나저나 집안 살림은 누가 본다오. 딸아이가 아직 어릴 텐데. 청직이 막산이가 잘 봐줍니다. 오, 막산이 그 사람이라면야 믿을만하지. 구 참판의 입가에 알듯 말듯 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마침 문 밖을 지나던 정아 아씨가 그 웃음을 얼핏 보았지요.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구 참판이 돌아간 뒤 아씨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아버님 저 참판 대감과 본래 가까우셨습니까? 김 판서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깝기는 예전에 벼슬자리를 두고 다툰 사이다. 한데 이리 문병까지 오다니 사람이 나이 들어 너그러워진 게지 아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허나 그 매끄러운 웃음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요. 그런데 그날 개금이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구 참판이 돌아가는 길에 뒷마당 쪽에서 막산과 잠깐 마주친 것이지요. 멀찍이 장독대 뒤에 있던 개금의 귀에 두 사람의 말소리가 얼핏 스쳤습니다. 채비는 잘 돼가느냐? 막산이 황급히 허리를 굽히며 나직이 무어라 답했지요. 그 목소리는 너무 낮아 개금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구 참판은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지요. 개금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청지기가 이웃집 대감과 무슨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단 말입니까? 개금은 그 길로 아씨에게 그 일을 일러 바쳤지요. 아씨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게냐? 막산이가 참판 대감과 뒤에서 소곤소곤 무슨 말을 나누던데요. 청지기가 남의 집 대감과 그리 가까울 일이 뭐가 있답니까? 아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참판 대감과 막산이가 문득 어젯밤 담을 따라 움직이던 그 그림자가 떠올랐지요. 허나 아씨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8년을 충직했던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순 없지. 그러면서도 마음속 작은 가시 하나는 좀처럼 빠지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아씨는 막산을 조용히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가 언제 곳간에 드나드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아씨는 소리 없이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구 참판이 다녀간 며칠 뒤였습니다. 아씨는 문득 곳간이 궁금해졌지요. 불탄 곳간 말고 안채 뒤 곡식 곳간이었습니다. 아씨가 곳간 문을 열자 막산이 황급히 따라붙었지요. 아씨, 여긴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그냥 우리 집에 쌀이 얼마나 남았나 보려고. 아씨는 곳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쌀가마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지요. 막사나 지난 가을에 들인 쌀이 100섬이 넘는다 하지 않았느냐. 한데 어째 이것밖에 없어. 막산의 낯빛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 사이 초상을 여러 번 치르지 않았습니까? 조문객 대접에 약값에 그리로 다 나간 것입니다. 아씨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초상 몇 번의 쌀 100섬이 사라진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셈을 이제 막 익히는 아씨로서는 딱 부러지게 되물을 말이 없었지요. 그런가 알았다 수고했다. 아씨는 물러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씨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아버지의 기침 소리, 담 너머 곡소리, 줄어든 쌀가마. 이 모든 것이 정말 귀신의 조화일까요? 아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그머니 마루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볼을 스쳤지요. 그때 안채 뒤편에서 무언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누군가 담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씨는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림자는 뒷담 쪽에서 잠시 멈추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누구지? 아씨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신이라기엔 발소리가 너무 또렷했지요. 분명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허나 그 밤 아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관아도 친척도 이웃도 등을 돌린 집이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아씨 편은 아무도 없는 듯 했지요. 아씨는 아직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행랑아범의 초상을 치른 뒤로 집안은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밤마다 담 너머 곡소리가 잦아졌지요. 으흐흑, 으흐흑. 그 소리는 밤이 깊을수록 또렷해졌습니다. 종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지요. 급기야 사내종 둘이 보찜을 싸 도망쳤습니다. 개금이 발을 구르며 아씨에게 달려왔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판돌이랑 차돌이가 밤새 내뺐어요. 이러다 남은 종도 다 도망칩니다. 정아 아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막지 마라, 무서운 게. 죄는 아니니. 허나 아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안방의 김판서가 피를 토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씨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지요. 김판서는 파리한 얼굴로 딸의 손을 겨우 쥐었습니다. 정아야, 나는 아무래도 이 집과 함께 쓰러지려나 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아씨는 눈물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지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씨는 아버지 곁을 뜬 눈으로 지켰지요. 식은땀을 닦아드리고 마른 입술을 축여드렸습니다. 새벽녘 김판서가 힘겹게 눈을 떴지요. 정아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느냐? 아버님 곁을 지키는데 잠이 오겠어요. 미안하구나. 이 아비가 힘이 되어 주질 못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그저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아씨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지요. 그 야윈 손이 예전 같지 않게 가벼웠습니다. 아씨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툭 떨어졌지요. 허나 아씨는 이내 눈물을 훔치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밤이 지나고 아씨는 큰 결심을 했지요. 곡소리의 정체를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요. 아씨는 등잔도 없이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곡소리는 뒷담 너머에서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씨는 담벼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곡소리는 나는데 담 너머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지요. 대신 발밑에서 이상한 것이 밟혔습니다. 아씨는 쪼그려 앉아 그것을 만져보았지요. 축축하고 미끈한 기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담 밑 흙에는 크고 또렷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버선발이 아니라 집신을 신은 사내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아씨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지요. 귀신은 집신을 신지 않아. 아씨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작거리 늙은이가 자국 하나로 진실을 짚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쳤지요. 아씨는 발자국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늙은이라면 이 자국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만 같았지요. 그때 거짓말처럼 곡소리가 뚝 그쳤지요. 마치 누군가 아씨가 온 것을 눈치챈 것처럼요. 아씨의 심장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아씨가 어둠을 향해 나직이 외쳤지요. 허나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불쑥 인기척이 났지요. 아씨, 이 밤중에 예서 뭘 하십니까?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청직이 막산이었습니다. 막산이냐 사람 놀라게. 밤이슬 맞으시면 몸 상합니다.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막산아 너야말로 이 밤중에 예서 뭘 하고 있었느냐. 막산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요. 소인은 집을 도느라 도둑이라도 될까 하여 그래 수고가 많구나. 아씨는 순순히 안채로 돌아섰습니다. 허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지요. 어째서 하필 그 시각에 그 자리에 막산이 있었을까요? 이튿날 아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아를 찾았습니다. 포도청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겨우 나졸 하나를 붙들었지요. 나으리 저희 집에 밤마다 괴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아무래도 누군가의 짓인 듯합니다. 나졸은 아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북촌 김판서 댁이라. 아, 그 원귀 붙었다는 집. 거기 일은 우리도 손대기 싫소. 원기가 아니라 사람의 짓이라 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소. 본 사람이 있냔 말이오. 아씨는 말문이 막혔지요. 간밤에 본 발자국과 기름을 어찌 증거라 내밀겠습니까? 그것 보시오. 심증만으론 관아가 움직이지 않소. 나졸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게다가 그 댁은 요즘 근방 어른들이 다들 상종을 꺼리는지라. 아씨는 그 말 끝에서 묘한 낌새를 느꼈지요. 누군가 뒤에서 이 집을 아예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씨는 빈손으로 관아를 나섰지요. 분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집을 도와주지 않는구나. 허나 아씨는 주저앉지 않았지요. 도와줄 이가 없다면 스스로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씨는 분월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 나 저작거리에 다시 나가야겠어. 약재는 지난번에 사오지 않았습니까? 약재가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아씨는 어젯밤 담 밑에서 본 것을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었지요. 분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아씨 그럼 정말 사람이 우리 집에. 그래 그러니 그 자국을 읽어줄 사람이 필요해. 저번에 저작거리에서 봤던 그 백발 노인 말이야. 분월이 펄쩍 뛰었지요. 아씨, 그 정체 모를 늙은이를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떠돌이를 이 집에 들이자고요. 개금도 곁에서 거들었습니다. 분월 성님 말이 맞아요. 그 노인이 도둑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요. 아씨는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너희 말도 옳다. 나도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허나 한번 생각해봐라. 관아도 친척도 이웃도 다 등을 돌렸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고 아버님 병이 났더냐. 분월과 개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노인을 봤어. 큰 소리치는 장수 앞에서 자국 하나로 진실을 밝혀내는 걸. 이 집에 필요한 건 굿이 아니라 바로 그런 눈이야. 아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느새 들었는지 막산이 다가왔습니다. 아씨 외람되오나 소인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 보아라. 정체 모를 떠돌이를 드리느니 차라리 용한 무당을 부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굿을 크게 한번 하면 흉한 소문도 찾아들 것입니다. 아씨는 막산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막사나 너는 어찌 그리 굿을 권하느냐. 그야 아씨와 대감마님을 위하는 마음에. 그 노인을 드리는 게 그리도 마뜩자느냐. 막산의 낯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알았다. 내 뜻은 잘 새겨듣겠다. 아씨는 더 말하지 않았지요. 허나 간밤 뒷마당에서의 일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 시각에 뒷마당에 있던 청지기가 오늘은 한사코 굿을 권한다니요. 아씨는 떠오르는 생각을 애써 밀어냈지요. 8년을 충직했던 사람을 함부로 의심할 순 없었으니까요. 결국 분월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씨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허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곁에 꼭 붙어 있겠어요. 그 노인이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그 길로 내쫓는 겁니다. 아씨는 빙긋 웃었지요. 그래, 유모가 곁에 있어주면 든든하지. 두 사람은 그 길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는 여전히 왁자했지요. 아씨는 지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습니다. 말 좀 묻겠소. 며칠 전 도둑 누명을 벗겨 준 백발 노인을 아시오. 엿장수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백발 노인이야 세고 셌지요. 그런 노인을 어디서 찾누? 주모도 시큰둥했습니다. 글쎄요. 떠돌이 늙은이가 한둘이랍디까. 아씨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헤맸지만 노인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얼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씨, 그만 돌아가시지요. 이러다 해 저물겠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자. 그때 좌판을 벌인 늙은 옹기장수가 아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씨, 혹 그 노인이라면 아세요?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씨가 반색을 했지요. 요 며칠 성문 밖 다 쓰러져 가는 선앙당에 웬 백발 늙은이가 묵는다는 말은 들었소. 한데 워낙 말이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양반이라 거기 있을지는 나도 모르오. 아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씨는 분얼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유모, 어서 가자. 성문 밖 선앙당으로. 아이고, 아씨 거긴 또 얼마나 멀다고. 분얼은 툴툴대면서도 아씨를 따랐습니다. 성문으로 가는 길에 두 사람은 구참판댁 소슬대문 앞을 지났지요. 그 집은 대낮처럼 환하고 웃음소리가 담을 넘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쪽은 잔치집처럼 흥청이고 한쪽은 초상집이었지요. 아씨는 문득 그 대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지요. 지금은 그런 것에 마음 쓸 겨를이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지는 해를 등지고 성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성문 밖 선앙당은 다 쓰러져 가는 낡은 당집이었습니다. 아씨와 분얼이 다다랐을 땐 이미 해가 뉘엿했지요. 당집 처마 밑에 웬 늙은이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백발의 노인이었지요. 아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 아씨가 조심스레 다가섰지요. 노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귀한 댁 아씨가 이런 누추한 데는 어인걸음이오. 아씨는 흠칫 놀랐지요. 등을 지고 있으면서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비단 심 끄는 소리는 흙길에서 유독 곱게 나는 법이오. 노인이 그제야 천천히 돌아 앉았습니다. 형형한 두 눈이 아씨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아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는 북촌 김판서 댁 딸입니다. 저희 집에 좀 와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김판서 댁이라.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문은 들었소. 원기가 붙어 사람이 줄줄이 죽는다는 그 집. 원기가 아닙니다. 아씨가 또렷하게 말했지요. 저는 그것이 사람의 짓이라 믿습니다. 간밤에 뒷담에서 지친 발자국과 미끈한 기름을 봤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처음으로 반짝였지요. 발자국과 기름이라. 아씨는 그걸 보고도 도망치지 않았소. 도망칠 거였으면 어르신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아씨를 바라보았지요. 그 어린 눈 속의 불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아씨 그만 가시지요. 분얼이 아씨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그때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 걸음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지요. 늙은 머슴 하나. 밥값은 해야 할 텐데. 그럼 가십시다. 그 자국이란 것을 이 늙은이가 봐야겠소.
아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그날 아씨는 노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종들과 이웃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흉한 집에 정체 모를 늙은이까지 들이다니요. 막산의 낯빛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아씨 저런 떠돌이를 어찌 함부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실 분이다. 아씨가 종들 앞에서 또렷이 말했지요. 덕수 영감이라 부르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그러고는 노인을 돌아보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영감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거라 무슨 말이 나와도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덕수 영감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숙인 얼굴에 아씨가 보지 못한 아릿한 빛이 스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왜 선뜻 이 집에 왔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덕수 영감은 이상한 머슴이었습니다. 남들 자는 밤에 마당을 홀로 어슬렁거렸지요. 낮에는 곳간이며 우물이며 담벼락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종들은 수군거렸지요. 저 영감 일은 안 하고 뭘 저리 보고 다녀. 허나 분월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분월이 덕수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영감님 늙으신 양반이 찬 데서 주무시면 못 써요. 고맙소, 할멈. 덕수는 국밥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참으로 정이 많구려. 정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둘 죽어나가는데. 분월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영감님, 우리 아씨 좀 도와주세요. 저 어린 것이 혼자 이 집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덕수는 국밥을 한술 뜨고는 나직이 답했습니다. 할멈 나는 아무것도 약속 못하오. 허나 눈에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지. 그날부터 덕수는 아씨와 함께 집안을 살폈습니다. 덕수는 흔적을 찾고 아씨는 그것이 이 집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짚었지요. 아씨 이 답 및 발자국은 안에서 난 게 아니라 밖에서 넘어온 것이오. 밖에서? 그럼 우리 집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그건 더 봐야 아오 자국은 아직 다 말하지 않았소. 아씨는 그 말을 곰곰이 곱씹었지요. 집 안에 사람인지 밖에 사람인지 그 하나만 가려도 실마리가 잡힐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덕수는 뒤뜰 우물가로 아씨를 데려갔지요. 아씨 이 우물물에서 비린내가 난다 했지요. 예 원기의 저주라고 다들 그리 말합니다. 덕수는 두레박을 내려 물을 한 바가지 길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물 위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저주가 아니오 여기 기름이 둥둥 떠있지 않소. 그리고 이 비린내 물고기 썩은 내요. 덕수가 우물벽을 손으로 짚어 보았습니다. 누군가 죽은 물고기를 여기 던져 넣은 게요. 그것도 사람 손이 닿는 딱 이 높이의 말이오. 아씨의 눈이 커졌지요. 그럼 우물의 비린내도 사람이 꾸민 것이란 말씀입니까? 귀신은 물고기를 사오지 않지요. 덕수의 말에 아씨는 등골이 서늘하면서도 묘하게 든든했습니다. 곡소리도 우물도 하나같이 사람의 손을 탔던 것이지요. 영감 누군가 이 집을 안팎으로 조이고 있어요. 귀신 소문을 퍼뜨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말입니다. 덕수가 아씨를 지그시 바라보았지요. 아씨는 참 영민하시오. 그 머리라면 이 늙은이 눈이 못 보는 것도 볼게요.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못할 믿음이 오갔습니다. 늙은 머슴과 어린 아씨는 그렇게 한편이 되어 갔지요. 하루는 아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영감은 본래 무얼 하던 분이십니까? 예사 떠돌이는 그리 흔적을 읽지 못하지요. 덕수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늙어서 떠도는 놈에게 지난 일을 묻지 마시오. 다만 젊어서 남의 억울함을 덜어봐준 적은 있소. 아씨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늙은이의 구분 등에 어떤 지난 날이 얹혀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알겠습니다. 언젠가 영감이 말하고 싶어질 때 듣지요. 그 말에 덕수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이 늙은이에게 그리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덕수는 불에 탄 그 곳간으로 아씨를 데려갔지요. 아씨, 이 불도 한번 뜯어봅시다. 덕수는 시커먼 잿더미를 손으로 헤집었습니다. 그러더니 불길이 시작된 자리, 돌바닥 틈을 손끝으로 짚었지요. 여기 보시오 돌 틈에 시커멓게 눌어붙은 게 있어. 덕수가 그것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들기름이오. 이 자리에 들기름을 끼얹고 불을 놓은 게지. 그럼 이 불도 저절로 난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누가 여기 불씨를 심어둔 게요. 그때 덕수의 눈이 잿더미 한 구석에서 멈췄지요. 깨진 들기름 병 조각 하나가 그을린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 병 조각을 조심스레 품에 갈무리했지요. 이건 잘 두어야 하오.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게요. 아씨는 그 그을린 병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곳간도, 곡소리도, 우물도 하나같이 누군가 정교하게 심어둔 재앙이었지요. 영감 이건 하루아침에 앙심을 품은 자의 짓이 아니에요. 오래, 아주 오래 이 집을 노려온 자의 짓입니다. 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씨 말이 옳소. 원한이 깊은 자요. 두 사람의 얼굴에 무거운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덕수는 아씨에게 보는 법을 가르쳤지요. 아씨, 흔적을 잇는 데엔 별 재주가 필요 없소. 그저 여기 왜 이게 있나 하고 한 번 더 묻는 게 다요. 하루는 덕수가 마당의 발자국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발자국을 보시오. 무엇이 보이오? 아씨는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발끝이 깊고 뒤꿈치가 얕아요. 급히 뛰어간 사람의 발자국이네요. 덕수의 입가에 흐뭇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거요. 아씨는 벌써 반은 있는구려. 아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기뻤지요. 곱게만 자란 아씨에게 누군가 무언가를 가르쳐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영감 나는 세상 물정은 몰라도 이 집 안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무엇이 제자리에 없는지. 그거면 충분하오. 나는 밖을 보고 아씨는 안을 보시오. 그리하면 이 집에 숨을 곳이 없어질게요. 그날 이후 아씨는 집 안의 작은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줄어든 쌀, 밤에 오가는 그림자, 막산의 굳은 낯빛.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를 품고 다가왔습니다. 한편 요 며칠 막산의 행동이 아씨 눈에 자꾸 밟혔지요. 막산은 밤이면 몰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써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분월이 그 광경을 얼핏 보았지요. 막산이 웬 심부름꾼에게 작은 보찜과 서차를 건네는 것을요. 아씨 막산이가 성 밖 어디로 자꾸 뭘 보내는 것 같아요. 성 밖으로 아씨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 글쎄요, 늙은 어미라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분월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늙은 어미에게 삭슬 붙이는 거라면 숨길 까닭이 없잖아. 한데 어째서 저리 사람 눈을 피해 보낼까? 분월도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했지요. 허나 그 끈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아씨는 그것을 마음에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덕수 영감이 온 뒤로 집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겁에 질려만 있던 아씨 곁에 처음으로 함께 싸울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덕수 영감이 이 집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도 밤마다 곡소리는 어김없이 담을 넘었지요. 하루는 덕수가 아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오늘 밤은 잠을 좀 설쳐야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곡소리라는 것을 오늘 밤 잡아볼 참이오. 정말입니까?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하오. 귀한 몸이. 제 집 일입니다. 제가 빠질 수 없지요. 덕수는 아씨의 눈을 잠깐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 그 곡소리를 가만 들어보았소. 매일 꼭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서 나더이다. 원기라면 아무 때나 나올 텐데요. 그렇지요, 사람이니까. 정한 때에 나오는 게요. 밤새 곡을 하자면 목이 상하니 무언가 마시며 할 게 분명하오. 아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그 자리에서 기다리자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거요. 자국을 좇는 것보다 자국을 남기는 놈을 잡는 게 빠르오. 그날 밤 덕수는 뒷담 그늘에 몸을 숨겼지요. 아씨도 분열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곁에 웅크렸습니다. 아씨, 정말 괜찮겠습니까? 쉿 조용히 유모. 자정이 가까워지자 과연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으흐흐, 으흐흐. 소리는 뒷담 바로 너머에서 났습니다. 덕수가 아씨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지요. 들리시오? 저 소리. 숨을 고르는 틈이 있어. 귀신은 숨을 안 쉬는 법인데. 아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과연 곡소리 사이사이에 사람이 숨을 몰아쉬는 기척이 섞여 있었지요. 덕수가 손짓을 하자 아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담 모퉁이 쪽으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그 순간 덕수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개 섞어라. 으악! 담 밑에 웅크리고 있던 사내 하나가 화들짝 놀라 달아나려 했지요. 허나 덕수의 손이 그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아씨가 등잔을 들이대자 사내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낯선 젊은 사내였습니다. 발밑에는 목을 죽이던 기름병과 집신 자국이 흥건했지요. 너는 누구냐? 우리 집 사람이 아니구나. 사내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덕수가 사내의 손과 옷섭을 코에 대고 맡았지요. 들기름이군. 그것도 아주 진한 들기름. 담을 소리 없이 넘으려 담벼락에 발라둔 게지. 이 냄새 며칠 전 저작거리 어느 댁행랑에서 맡은 적이 있소. 덕수의 두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내는 그제야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다니 누가 시켰단 말이냐. 사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겁에 질려 주인의 이름조차 대지 못했지요. 허나 아씨는 그 옷섭에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허리춤에 찬 매듭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사대부가 교수로 자란 아씨의 눈에는 그 매듭이 대번에 들어왔습니다. 저 매듭 흔한 하인이 멜 수 있는 매듭이 아니야. 저건 세도가에서 종에게 채우는 표식이다. 아무 집에서나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고유한 매듭법이지. 덕수가 아씨를 돌아보았지요. 과연 그런 건 이 늙은이가 몰라보는데 아씨의 눈이 나보다 밝구려. 사내 곧 서구는 끝내 주인의 이름은 대지 않았습니다. 허나 이날 밤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요. 이 집을 흔든 곡소리는 귀신이 아니라 어느 세도가가 부린 사람의 짓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막산이 황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아씨, 이 흉악한 놈을 어서 관아에 넘기셔야 합니다. 소인이 지금 당장 포도청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막산이 서구의 팔을 덥석 붙잡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붙잡힌 서구가 막산을 보더니 흠칫했습니다. 무언가 아는 얼굴을 마주친 사람처럼요. 덕수가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가만. 덕수가 막산의 손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늙은이가 오늘 밤 데리고 있겠소. 허나 위험한 놈을 어찌 집 안에. 막사나 영감 말대로 하자. 아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말했지요. 이자에게 물을 것이 아직 많다. 막사는 더욱이지 못했습니다. 허나 물러나는 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씨는 그 낯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째서 청지기가 붙잡힌 도둑을 저리 급히 내보내려 할까요?
그리고 서구는 어째서 막산을 보고 흠칫했을까요? 아씨의 마음속 작은 가시가 이제 제법 굵어지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아씨는 종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붙잡은 서구를 앞에 세웠지요. 다들 잘 보아라. 이자가 바로 밤마다 곡소리를 내던 원기다. 종들이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그래, 이 집에 붙은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못된 짓이었다. 개금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뼉을 쳤지요. 아이고, 이제 살았네. 이제 발 뻗고 자겠어요. 도망치려던 종들도 하나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꺼져 가던 집안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지요. 이제부터 밤에는 둘씩 짝지어 마당을 지킨다. 누구든 수상한 자를 보면 곧장 영감께 알려라. 아씨의 야무진 지시에 종들이 힘차게 답했습니다. 예, 아씨. 겁에 질려 도망칠 궁리만 하던 종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마다 몽둥이를 하나씩 챙겨 들었습니다. 어린 아씨 하나가 무너지던 집에 기둥을 세운 셈이었지요. 안방의 김 판서도 그 소식에 힘없이 남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귀신이 아니었다니 우리 정아가 큰일을 했구나. 아직 멀었어요. 아버님 이제 겨우 시작인걸요. 아씨는 담담히 그리 말했지요. 그날 밤 덕수는 붙잡은 서구를 지켜 세워두고 아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겨우 하나 걷었을 뿐이오. 곡소리를 낸 손과 그 손을 부린 머리는 다른 법이오. 압니다. 진짜는 아직 뒤에 숨어 있겠지요. 아씨는 붙잡힌 서구와 그 수상한 매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실한 오라기를 잡았을 뿐이었지요. 허나 그 실 끝에 무엇이 매달려 있을지는 머지않아 드러날 참이었습니다. 그날 낮 덕수와 아씨는 광에 가둔 서구를 다시 마주했지요. 서구는 밤새 떨다 진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복에 매는 안 될 테니 아는 것만 말하게. 자네를 부린 자가 누구인가? 소인은 정말 모릅니다. 서구가 고개를 떨궜지요. 어느 날 웬 사내가 찾아와 은자를 쥐어주며 시켰습니다. 밤마다 그 담 밑에서 곡을 하라고. 그뿐입니다. 그 사내의 얼굴은 기억하느냐? 어두워서 잘 못 봤습니다. 다만 그자도 이 매듭을 차고 있었습니다. 서구가 제 허리춤의 매듭을 가리켰지요. 아씨와 덕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매듭을 찬 자가 또 있다는 말이지. 한 세도가에서 사람을 열어 뿌리고 있다는 뜻이오. 덕수가 매듭을 손끝으로 매만졌지요. 아씨, 이 매듭법을 쓰는 세도가가 이 근방에 몇이나 돼요. 아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사대부가의 문양과 표식은 어릴 적부터 익히 보아온 터였지요. 많지 않아요. 이런 매듭을 쓰는 댁은 손에 꼽습니다. 그중 우리 집과 척을 진 댁이라면. 아씨는 말끝을 흐렸지요. 한 사람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허나 아직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심증만으로 세도가를 지목했다간 되레 이쪽이 화를 입을 테니까요. 서두르지 맙시다. 아씨 자국을 더 모아야 하오. 얘 반드시 빠져나갈 수 없는 자국을요. 그러자면 이 사람부터 잘 지켜야 하오. 덕수가 서구를 돌아보며 말했지요. 산 증인 하나가 10가지 자국보다 무거운 법이오. 아씨는 고개를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자가 이 집 안에 있었지요. 바로 서늘한 낯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청지기 막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막산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갔지요. 그가 향한 곳은 구참판 댁이었습니다. 어찌 이 밤에 얘까지 왔느냐? 구참판이 못마땅한 듯 눈을 치떴지요. 때가 미리 틀어졌습니다. 아씨가 데려온 그 늙은 머슴이 서구를 잡았습니다. 구참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지요. 서구 그놈이 입을 열었느냐? 주인 이름은
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늙은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흙 자국 하나, 기름 냄새 하나로 다 알아냅니다. 구참판은 한참을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떠돌이 하나에 이를 그르칠 셈이냐. 내가 그 집 안에 있는 이유를 잊지 마라. 내 어미가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것도. 막산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대감. 그 늙은이든 계집이든 더는 캐지 못하게 만들어라. 안에서 무너뜨리는 게 내 몫이 아니더냐. 막산은 깊이 허리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구참판의 서늘한 목소리가 따라붙었지요. 이 몸이 20년을 갈아온 칼이다. 늙은이 하나에 무뎌질 성시프냐. 서구를 붙잡은 뒤로 집안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허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며칠 뒤부터 종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덕수 영감이 곳간 물건을 슬쩍 했다지 뭐야. 떠돌이 주제에 뭘 믿고 들였누. 아씨는 그 소문의 진원지를 대번에 짐작했지요. 소문은 늘 막산의 입 근처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하루는 개금이 씩씩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아씨, 막산이가 종들한테 영감님 험담을 하고 다녀요. 영감님이 밤마다 도둑질을 한다나, 뭐라나. 역시 그랬구나. 아씨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지요. 그때 덕수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종 몇이 덕수를 보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요. 덕수는 그 눈길들을 담담히 받아 넘겼습니다. 아씨 저 늙은이 하나 몰아내려고 꽤나 애를 쓰는구려. 영감을 내쫓으면 다시 이 집에 눈이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지요. 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보는 눈이오. 바로 그 무렵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광에 가둬둔 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지요. 아침에 밥을 넣으러 간 개금이 텅 빈 광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씨, 서구가 없어졌어요. 아씨와 덕수가 달려갔을 땐 광문이 밖에서 거칠게 뜯겨 있었지요. 덕수는 부서진 문살과 바닥을 살폈습니다. 이건 제 발로 도망친 게 아니오. 그럼 무엇입니까? 끌려 나간 개요 발을 버틴 자국이 여기 이렇게 남았소. 덕수가 바닥에 긁힌 자국을 가리켰지요. 산채로 나갔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소. 아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살아있는 증인 하나가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지요.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아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덕수가 그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지요. 아씨 잘못이 아니오. 놈들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오. 증인을 없앨 만큼 급하다면 곧 무언가 드러날 게 두렵다는 게지. 허나 위기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졸 몇이 대문을 두드렸지요. 이 댁에 수상한 늙은이를 들였다는 신고가 있소. 떠돌이 하나가 양민을 붙잡아 사사로이 가뒀다는데 아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붙잡은 건 이 집에 해를 끼친 죄인인데 되레 이쪽이 죄인이 된 꼴이었지요. 그자는 우리 집에 해를 끼친 죄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어디 있소? 그 죄인 말이오. 아씨는 또 말문이 막혔지요. 사라진 서구를 어디서 내놓는단 말입니까? 증인도 없이 늙은 떠돌이 말만 믿고 사람을 가뒀다. 이거 아주 고약한 집구석이구먼. 포졸들은 덕수를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관아까지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포졸들이 돌아간 뒤 덕수는 광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부서진 광문에서 뒷담까지 무언가 끌린 자국이 이어져 있었지요. 아씨 여기 보시오. 수레바퀴 자국이오. 덕수가 담박 흘길을 가리켰습니다. 서구를 수레에 실어 이 길로 내뺀게요. 아씨가 그 바퀴 자국을 따라가 보았지요. 자국은 성문 밖으로 곧게 이어졌습니다. 이 방향은
막산이가 서차를 보내던 그쪽이에요. 같은 곳이라는 말이구려. 두 사람의 눈빛이 무겁게 얽혔지요. 증인은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방향이 또 하나의 자국이 된 셈이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종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지요. 막산이 퍼뜨린 소문 탓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아씨 앞에 대뜸 나섰지요. 아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영감 들어온 뒤로 더 흉흉합니다요. 곳간 물건이 없어졌다는 말도 있고요. 아씨가 그 종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없어진 물건이 무엇이더냐? 그건 노떼야가 하나 없어졌다고. 바로 그때 덕수가 조용히 나섰지요. 그 노떼야라면 저기 헛간 볏짚 밑에 있어. 누가 일부러 거기 감춰뒀더군. 종들이 우르르 몰려가 보니 과연 노떼야가 볏짚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감이 훔쳤다면 제 발로 숨긴 자리를 일러주겠소? 없는 도둑을 지어내 눈에 가시를 몰아내려는 수작이오. 종들은 머쓱해 고개를 숙였지요. 아씨가 그들을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누가 이 소문을 냈는지 잘들 생각해 보아라. 겁먹은 우리끼리 서로 등지면 좋아할 자가 누구겠느냐? 종들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했지요. 그날 밤 아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사라지고 관하는 등을 돌리고 종들은 흔들렸지요. 아씨는 등잔 밑에서 그동안의 일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곡소리, 우물, 곳간 불, 그리고 아버지의 낫지 않는 병. 문득 아씨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지요. 아버님, 약. 아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아씨는 덕수를 조용히 불렀지요. 영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반년째 약을 드시는데 어째서 차도가 없을까요? 좋은 약이 안 들을 리 없지요. 그 약을 반년째 오직 한 사람만 다렸어요. 아씨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부엌에도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고요. 대감마님 약은 소인이 직접 다리겠다 하면서요. 덕수의 눈빛이 대번에 달라졌지요. 약탕기를 독점했다는 말이오? 얘 8년 충직하다던 청지기 막산이가요. 허나 아씨 심증만으론 저자가 잡아떼면 그만이오. 약에 독이 들었음을 눈앞에서 보여야 하오. 방법이 있어요. 아씨가 나직이 말했지요. 은은 독에 닿으면 검게 변한다 들었습니다. 유모의 은비녀를 빌리면 됩니다. 덕수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스쳤지요. 과연 아씨는 책으로 배운 것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구려. 아씨는 분월에게서 은비녀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아씨, 부디 조심하세요. 저 청지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걱정 마. 유모 영감이 곁에 있잖아. 덕수가 그 은비녀를 받아 품에 갈무리했지요. 두 사람은 그 길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막산이 약사발을 들고 나오던 참이었지요. 아씨, 대감마님 약을 올리려던 참입니다. 막사나 그 약, 이리다오. 예, 막산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버님 약을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아씨가 손을 내밀었지요. 막산은 선뜻 사발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슬며시 사발을 뒤로 물리려는 그 손목을 덕수가 번개같이 낚아챘지요. 약사발은 그대로 두시오. 막산이 손 쓸 틈도 없이 사발이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그 찰나의 망설임을 덕수가 놓치지 않았지요. 덕수는 품에서 아씨가 건넨 그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실례 좀 하겠소. 덕수가 은비녀를 약사발에 슬쩍 담갔습니다. 잠시 후 은비녀를 꺼내 들자 사람들의 입에서 헉 소리가 터졌지요. 새하얗던 은비녀 끝이 검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은이 검게 변했소. 이 약에 독이 들었다는 뜻이요. 아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막산이 들고 있던 약사발이 손에서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건 소인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몰래 탄 게 분명. 누가? 반년을 그 약탕기 곁에 아무도 못 오게 한 게 누구였지? 부엌을 걸어 잠그고 약을 손수 다린 게 누구였느냐고. 막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을 쳤지요. 안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판서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막사나 내가 내 약의 독을. 내가 8년을 너를 자식처럼 믿었거늘. 김 판서의 눈에서 참담한 눈물이 흘렀지요. 막사는 차마 그 눈을 마주 보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종들도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지요. 세상에 곡소리도 불도 대감마님 병도 다 저 막산이 짓이었어. 개금이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저 은혜도 모르는 것. 8년을 한솥밥 먹고서 종들의 분노가 마당을 가득 메웠지요. 덕수가 품에서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곳간 발화점에서 주운 그 깨진 들기름병 조각이었지요. 그리고 이 곳간 불도 저절로 난 게 아니오. 발화점에 들기름을 끼얹어 불을 지른 게지. 곡소리를 낸 서구가 담벼락에 바른 들기름과 똑같은 것이오. 곡소리를 낸 자도, 곳간에 불을 지른 자도, 약에 독을 탄 자도 모두 한 손이 한 머리가 부린 일이오. 덕수의 나직한 목소리가 안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막사나, 아씨가 한 걸음 다가섰지요. 이 집이 반년째 무너진 건 귀신 탓이 아니었어. 바로 내 손이었지. 막사는 무릎이 풀린 듯 휘청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바로 그때였지요. 막산이 갑자기 몸을 획 돌려 대문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막사나, 깨 서지 못해. 허나 막산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지요. 그가 향한 곳이 어디일지는 굳이 좇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개금이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아씨, 막산이가 성 밖으로 쏜살같이 내뺐어요. 쫓지 마라. 지금 잡아봤자 뒤에 숨은 자는 그대로다. 아씨는 사라진 대문 쪽을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이제 뒤에 숨은 머리가 움직일게요. 덕수가 사라진 막산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게 말했지요. 아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이 집을 갉아먹던 손 하나를 걷어낸 것이지요. 허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막산이 달아난 뒤 아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막산이 쓰던 약탕기와 남은 약을 증좌로 깊이 감춰두는 것이었지요. 이 약탕기는 아무도 손대지 마라. 훗날 반드시 쓸 데가 있다. 그러고는 새 약탕기를 내어 아씨가 손수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님 약은 내가 직접 다리겠다. 약재도 개금 어멈과 새로 지어 올 것이다. 독이 든 약이 끊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년을 시름시름 앓던 김 판서의 얼굴에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 뒤 김 판서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아야, 이 아비가 한결 살 것 같구나. 아버님, 아씨는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개금과 분월도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대감마님이 일어나시다니. 이게 다 우리 아씨 덕입니다.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지요. 종들도 다시 기운을 냈습니다. 낮에는 함께 곳간을 치우고 밤에는 짝지어 마당을 지켰지요. 아씨는 짬이 날 때마다 덕수에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씨 사람은 거짓을 말할 때 꼭 손이나 눈이 먼저 움직이오. 막산이가 그랬어요. 약을 달라 하니 손이 굳덩거려. 바로 그거요. 입은 속여도 몸은 못 속이지. 아씨는 그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겼지요. 곱게만 자란 아씨가 하루가 다르게 야무러져 갔습니다. 분월은 그런 아씨를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돌아가신 마님이 지금 아씨를 보시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모처럼 집안의 본벽 같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덕수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허나 그 눈 한 구석에는 여전히 그늘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 기뻐하시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소만. 손 하나를 걷었을 뿐 머리는 아직 성한 채요. 압니다, 영감. 아씨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천천히 거쳤습니다. 막산이가 달려간 곳, 그 매듭을 쓰는 세도가 우리 집과 오래 척을 진 단 한 사람. 아씨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에 올렸지요. 구참판.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째서 그리 짚으시오 함부로 세도가를 지목하면 위험하오. 덕수가 신중하게 물었지요. 아씨는 하나하나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서구와 막산이 찬 매듭은 손에 꼽는 세도가의 표식이에요. 둘째 그중 우리 집과 벼슬을 다투고 척을 진 댁은 구참판 댁뿐입니다. 셋째 문병을 왔을 때 그 사람 눈은 아버님이 아니라 우리 집 곳간을 훑었어요. 넷째 막산이 몰래 서찰을 보내던 곳도 성밖 그 댁 방향이었지요. 덕수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과연 이 늙은이가 흔적을 줍는 동안 아씨는 그림을 다 그려 놓으셨구려. 혼자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영감이 자국을 주어주지 않았다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지요. 늙은 머슴과 어린 아씨. 밖을 보는 눈과 안을 보는 눈이 하나로 맞물린 순간이었습니다. 허나 아씨 짚는 것과 밝히는 것은 다르오. 구 참판 같은 자를 잡으려면 그 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자국이 있어야 하오. 압니다. 그리고 그 자국은 지금 그 댁 안에 있겠지요. 도망친 막산이와 사라진 서구가 있는 곳에요. 한편 구참판댁으로 숨어든 막사는 주인 앞에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못난 것 결국 꼬리를 잡히고 왔단 말이지. 구참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죄송합니다. 대감 그 늙은이가. 늙은이 그 타령은 이제 그만해라. 구참판은 천천히 방 안을 거닐었습니다. 그래, 그 집에 지금 남은 게 무엇이냐? 어린 아씨와 이제 겨우 몸을 추스른 대감, 그리고 그 늙은 머슴뿐입니다. 어린 계집과 병든 늙은이와 떠돌이 하나라. 구참판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걸렸지요. 그깟 것들이 무슨 증거를 쥐었다고 이 몸이 떨겠느냐. 증인은 이미 없앴고 너는 여기 있으니 그 집엔 심증뿐 아무 자국도 없다. 구참판은 막산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들었습니다. 내 어미가 아직 내 손에 있음을 잊지 마라. 마지막으로 그 집을 아주 끝장낼 판을 짜zas구나. 구참판은 느긋하게 수염을 쓸었지요. 그 집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 몸은 다 안다. 어린 계집 하나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설치는 계지. 게다가 붙잡을 증인도 증자도 없어. 먼저 관할을 움직여 그 늙은 떠돌이부터 잡아 가두마. 집안의 눈을 뽑아 놓으면 남는 건 겁먹은 계집과 병자뿐이지. 그런 뒤 이웃들을 앞세워 그 집을 아주 외톨이로 만들 것이다. 막사는 그 치밀함에 등골이 서늘했지요. 허나 늙은 어미를 떠올리자 그는 다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구참판 앞을 물러난 막사는 홀로 뒷방에 앉아 있었지요. 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늙은 어미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보낸 것이었지요. 그 짧은 글에는 몸성이 지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막산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문득 김 판서 댁에서의 나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 주던 어린 아씨 얼굴이요.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막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허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늙은 어미를 구하려면 달리 길이 없었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아씨 소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산의 중얼거림이 빈방에 쓸쓸히 흩어졌지요. 며칠 뒤 구참판이 포졸들을 앞세우고
김 판서 댁에 들이닥쳤습니다. 김 판서, 이 무슨 해괴한 소문이오. 구 참판은 대청 앞에서 호통을 쳤지요. 대개의 딸과 떠돌이 늙은이가 이 몸을 모함하고 다닌다지. 세도가를 흉악한 살인자로 몰다니 이런 무엄한 일이 어디 있소. 겨우 몸을 일으킨 김 판서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참판, 우리 아이가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럴 리가. 증거. 어디 그 증거를 내놔 보시오. 구 참판이 코웃음을 쳤지요. 독이 든 약이라. 그 약을 달인 청지기는 지금 어디 있소. 곡소리를 냈다는 죄인은 또 어디 있고. 아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산도 서구도 모두 구 참판이 빼돌린 뒤였지요. 증인이 사라진 지금 은비녀 하나로는 세도가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씨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참판 대감 그 악한기를 독점한 청지기가 어느 댁으로 도망쳤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감 댁입니다. 구 참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허튼 소리. 도망친 종놈이 어디로 갔는지 이 몸이 어찌 아느냐. 어린 것이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구경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어린 아씨가 세도가한테 겁도 없이 쯧쯧. 그러니 저 집안이 저 꼴이 나지. 아무도 아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세도가의 호통 앞에 다들 눈을 내리깔 뿐이었지요. 보다 못한 김 판서가 겨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판 정령 이럴 셈이오. 우리가 한때 같은 조정에 몸담았거늘. 같은 조정. 흥. 구 참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지요. 그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 몸이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아시오. 이제와 예정을 논하지 마시오. 그 말에 김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묵은 원한이 그제야 민낯을 드러낸 것이지요. 여봐라 저 떠돌이 늙은이부터 당장 관하로 끌고 가라. 양민을 사사로이 가두고 세도가를 모함한 죄를 물어야겠다. 포졸들이 덕수에게 우르르 달려들었지요. 안 됩니다. 영감을 놓으세요. 아씨가 덕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허나 어린 아씨의 힘으로 포졸들을 당할 수는 없었지요. 덕수는 오랏줄에 묶이고 말았습니다. 아씨 너무 상심 마시오. 끌려가면서도 덕수는 담담했지요. 놈이 저리 급히 나를 치우려는 건 그만큼 겁이 난다는 게요. 그 말을 끝으로 덕수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구 참판은 그 뒷모습을 보며 득이양양하게 웃었지요. 이 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아씨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증인도 조력자도 모두 잃은 채로요. 그날 밤 아씨는 덕수가 끌려간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았지요. 증인도 조력자도 이웃도 기댈 곳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씨는 관하로 영감을 만나러 가려 했지요. 허나 문지기는 아씨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도가를 모함한 자의 일당은 면회도 아니 된다. 아씨는 옥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차디찬 담벼락 너머로 영감의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감 조금만 견뎌주세요. 아씨는 옥문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지요. 반드시 빠져나갈 수 없는 자국을 찾아서 돌아올게요. 그 다짐 하나가 무너지는 아씨를 겨우 붙들고 있었습니다. 분월이 다가와 아씨의 손을 꼭 쥐었지요. 아씨 너무 자책 마세요. 유무 내가 영감을 이 집에 끌어들여 되레 오랏줄을 지웠어. 아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지요. 나 하나 똘똘한 걸로는 저 큰 세도가를 당할 수가 없나 봐. 분월은 아무 말 없이 아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린 아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가장 밝던 순간 뒤에 찾아온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덕수가 끌려간 뒤 김 판서 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허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지요. 며칠 뒤 구 참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포졸도 호통도 없었지요. 그저 느긋한 걸음으로 사랑채에 들어앉았습니다. 김 판서 이제 그만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네, 오늘은 좋은 제안을 하나 하러 왔소. 김 판서가 힘겹게 그를 마주했지요. 무슨 제안이요? 이 집을 내게 넘기시오. 집문서를 내게 주면 그 늙은 떠돌이는 풀려나게 손써 주겠소.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무너진 집 붙들고 있어봤자 무엇하겠소. 딸아이 하나라도 성이 지키려면 말이오. 그 말에 아씨의 피가 거꾸로 솟았지요. 지금 저희를 겁박하시는 겁니까? 겁박이라니 늙은이 목숨값을 쳐준다는데. 구참판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사흘 주겠소. 잘 생각해 보시오. 아씨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참판 대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이냐? 이 집이 무너지면 대감께 무슨 득이 그리 크십니까? 고작 이웃집 하나 삼키자고 반년을 이리 공들이셨을 리는 없고요. 구참판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어린 것이 별 해괴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니면 혹 두려우신 겁니까? 우리 아버님이 다시 일어나실까봐. 순간 구참판의 얼굴이 험하게 굳었습니다. 허나 그는 이내 껄껄 웃어 넘겼지요. 그 늙은 떠돌이가 옥에서 살아나오길 바란다면 사흘 안에 집문서를 내놓아라. 그는 유유히 대문을 나섰지요. 남겨진 부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날 밤 충격을 받은 김 판서가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정아야, 이 아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아버님, 말씀 아끼세요, 제발. 아씨는 아버지의 손을 붙들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이튿날 흉흉한 소식이 또 날아들었습니다. 옥에 갇힌 덕수 영감이 모진매를 맞고 사경을 헤맨다는 것이었지요. 아씨 영감님이 곤장을 심하게 맞으셨다고. 개금이 울먹이며 전했습니다. 아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아버지는 다시 알아눕고 영감은 옥에서 죽어가고 기댈 언덕 하나 없는 사고무친의 처지였지요. 집을 내놓으라는 세도가의 겁박만이 목을 조여왔지요. 그날 이후 남았던 종들마저 하나둘 다시 보찜을 쌌습니다. 아씨, 죄송합니다요. 저희도 목숨은 부지해야지요. 말리는 아씨의 손을 뿌리치는 이도 있었지요. 텅 비어가는 마당을 아씨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개금과 분월 그리고 병든 아버지. 이 큰 집에 남은 것은 이제 그것이 전부였지요. 내가 다 망쳤어. 아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영감을 끌어들여서 괜히 나서서. 그토록 당차던 아씨의 어깨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지요. 그날 밤 아씨는 홀로 뒷마당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15 어린 소녀가 짊어지기엔 너무도 무거운 밤이었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저작거리에서 들은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된 것은 큰 소리에 있지 않고 남은 자국에 있는 법이요. 아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큰 소리. 구참판은 늘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호통과 겁박으로 이쪽을 짓눌렀지요. 허나 큰 소리치는 자일수록 뒤가 구린 법이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지금 겁을 내고 있어. 증인을 없애고 영감을 가두고 집을 뺏으려 안다라는 건 그만큼 두려운 자국이 어딘가 남아있다는 뜻이야. 아씨는 눈물을 닦았지요. 그동안 모은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독이 든 약과 검게 변하는 비녀, 곳간에 불을 지른 그 들기름 병조각, 세도가의 표식인 그 매듭, 서구를 실어간 성 밖으로 난 술의 자국, 그리고 막산이 몰래 서차를 붙이던 늙은 어미. 흩어진 자국은 많아. 이걸 한자리에 모으면 돼. 그자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한자리에. 꺼졌던 아씨의 눈에 다시 불이 켜졌지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요. 치맛자락의 흙을 툭툭 털어냈습니다. 영감이 늘 그랬어. 나는 밖을 볼 테니 아씨는 안을 보라고. 이제 그 밖과 안을 내가 다 이어봐야지. 어둠 속에서 아씨의 눈이 별처럼 빛났지요. 무너졌던 15소녀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씨는 방으로 돌아와 등잔을 밝혔지요. 그동안 모은 자국들을 한 장 한 장 종이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고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흩어진 실오라기가 한 폭의 그림으로 엮이기 시작했지요. 날이 밝자 아씨는 분월과 개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모 예전에 막산이가 성 밖으로 서찰 보내는 걸 봤다고 했지. 예, 그랬지요. 그 심부름꾼이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을 수 있겠어? 분월의 눈이 커졌지요. 아씨,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막산이가 그토록 아끼는 늙은 어미. 그 어미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알면 막산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어. 분월은 그 영민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우리 아씨가 언제 이리 야무져지셨을까? 그날부터 아씨의 계획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씨는 은밀히 포도청의 한 늙은 포교를 찾아갔지요. 독이 든 약과 검게 변한 은비녀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래도 심증뿐이라 하시겠습니까? 늙은 포교는 은비녀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건 예사일이 아니로군. 내 조용히 다시 살펴보겠소. 그렇게 아씨는 옥에 갇힌 덕수를 빼낼 신락 같은 키를 텄습니다. 늙은 포교의 주선으로 아씨는 잠깐이나마 덕수를 만날 수 있었지요. 옥 안의 덕수는 매를 맞아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아씨, 이 늙은이 걱정은 마시오. 영감 제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씨는 낮은 목소리로 잔치 계획을 들려주었지요. 덕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허를 찌르는구려 큰 소리치는 자를 큰 판으로 끌어내다니. 허나 아씨 그자가 발뺌 못하게 하려면 증인이 살아있어야 하오. 서구 말씀이지요. 그로소 없앤 척한 증인이 살아 나타나야 판이 뒤집히오. 영감 반드시 무사히 모시고 나올게요. 덕수가 창살 너머로 아씨를 지그시 보았지요. 이 늙은이가 평생을 떠돌며 별 사람을 다 보았소. 허나 아씨 같은 이는 처음이오. 그 나이에 그 담력이면 이 집은 아씨 손에 반드시 일어설게요. 아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꼭 그리 만들게요. 아씨는 그 길로 늙은 포교에게 부탁을 넣었지요. 마침 구 참판 쪽에서도 서구를 아주 없애려 움직이던 참이었습니다. 어느 밤 하수인들이 서구를 멍석에 둘둘 말아 산으로 지고 나섰지요. 인적 없는 산자락에 몰래 파묻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밟던 늙은 포교가 아슬아슬하게 서구를 빼돌렸지요. 하마터면 산속에 묻힐 뻔한 증인이 아씨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동시에 분월이 밟은 심부름꾼의 뒤는 과연 성 밖 어느 초가로 이어졌지요. 그곳에는 막산의 늙은 어미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구 참판이 볼모로 붙들어 둔 바로 그 어미였지요. 분월이 알아본다는 아씨의 예상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아씨 그 어미가 아주 딱한 처지였습니다. 구 참판이 약도 제대로 안 주고 반쯤 버려두다시피 했더군요. 한데 아씨 제가 그 초가 밖에서 기막힌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밥을 던져 주러 온 구 참판대 카인들이 저희끼리 낄낄대는데 서자 주제에 제가 진짜 핏줄인 줄 안다고 하지 뭡니까? 막산이가 실은 구 참판에 숨겨진 자식이었던 겁니다. 아씨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그렇구나. 막산이는 아직 그걸 모르겠지. 제 어미를 위해 죄를 짓는데 정작 그 어미는 버려졌다는 걸. 모든 자국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자국들을 한자리에 펼칠 판을 짜는 일이었지요. 유모 개금 어멈 큰 잔치를 하나
열어야겠어. 잔치요? 이 판국에요? 그래 아버님이 씻은 듯 나. 다시 벼슬길에 오르신다고. 온 동네가 다 알도록 아주 크게. 아씨의 입가에 처음으로 서늘한 미소가 걸렸지요.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말이야. 이제 판을 버릴 마지막 채비만 남았지요. 아씨는 계금에게 잔치 음식을 넉넉히 장만하라 일렀습니다. 아씨 없는 살림의 잔치라니요. 무슨 돈으로요? 남은 폐물을 다 팔아서라도 크게 버려라. 온 동네가 다 알아야 그 사람 귀에 들어갈 테니. 계금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씨를 믿고 따랐지요. 분월은 늙은 포교와 은밀히 기별을 주고받았습니다. 잔칫날 포졸들을 손님인 청 마당에 숨겨 두기로 한 것이지요. 모든 채비가 소리 없이 갖춰졌습니다. 아씨는 마지막으로 검게 변한 은비녀와 들기름 병 조각 그리고 매듭을 챙겼지요. 흩어져 있던 자국들이 마침내 한 소반 위에 모였습니다. 이제 됐어. 큰 소리 치는 그 사람을 이 자국들 앞에 세우는 거야. 한데 아씨 영감님은 그날 옥에서 나오실 수 있을까요? 분월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늙은 포교 나으리가 잔칫날에 맞춰 손을 써주기로 하셨어. 독이 든 약과 은비녀를 증거로 제조사를 청하셨거든. 영감을 가둔 죄목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셈이지. 분월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씨가 참말 다 짜놓으셨네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 유무. 아씨의 눈빛이 다시 여물어졌지요. 그 사람이 잔치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까지는 아씨가 퍼뜨린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동네로 번졌습니다. 글쎄, 김 판서가 씻은 듯이 나았다지 뭐야. 조정에서 다시 요직으로 부른다는 말도 있더라고. 그 소문은 마침내 구 참판의 귀에도 닿았지요. 소식을 들은 구 참판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못이라. 김 판서가 다시 벼슬길에 올라? 그것은 구 참판이 20년을 갈아온 칼이었지요. 김 판서가 조정에 복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구 참판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 몸이 반년을 공들여 무너뜨린 집이거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구 참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바로 아씨가 노린 그대로였습니다. 잔칫날 밤이 되었습니다. 흉가라 손가락질 받던 김 판서 댁에 수십 개의 청사초롱이 내걸렸지요. 환한 불빛이 어두운 담장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잔치상이 차려지고 풍악이 울렸지요. 구경 온 동네 사람들로 마당이 가득 찼습니다. 그 환한 마당 한가운데 정아 아씨가 의연히 서 있었지요. 바로 그때 대문을 밀치고 구 참판이 들어섰습니다. 김 판서, 이게 대체 무슨 잔치란 말이오? 그의 뒤에는 낯빛이 어두운 막산도 따라 들어왔지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아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요. 어서 오십시오. 참판 대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이 어린 것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냐? 수작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아씨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울렸지요. 우리 집을 반년간 무너뜨린 진실을 밝히는 잔치요. 그 말과 함께 병색이 채 가시지 않은 김 판서가 마루로 나섰지요. 멀쩡히 서 있는 김 판서를 본 구 참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 자네가 어떻게 분명 다 죽어가던 것이. 그렇소. 참판 내일이 멀쩡히 살아있소. 그대가 먹인 독을 끊어낸 덕분이지. 구 참판은 그제야 속은 것을 깨달았지요. 완쾌도 잔치도 모두 저를 끌어내려는 덫이었으므려. 허나 이미 발을 깊이 들인 뒤였습니다. 아씨가 손짓하자 계금이 소반 하나를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그동안 모은 자국들이 놓여 있었지요. 첫째 이 검게 변한 은비녀. 반년간 아버님을 앓게 한 약에 든 독의 증자입니다. 그 약탕기를 독점한 자는 청지기 막사니
그리고 막산이 도망친 곳은 바로 참판 대감 댁이었지요. 좌중이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이 깨진 들기름 병 조각. 멀쩡한 곡간에 들기름을 끼얹어 불을 지른 증자입니다. 곡소리를 낸 자가 담에 바른 들기름과 똑같은 것이지요. 셋째 밤마다 곡소리를 낸 자가 찬 이 매듭. 참판 대감 댁 종들만 차는 그 표식이지요. 아씨는 하나하나 또박또박 짚어갔지요. 좌중의 눈길이 일제히 구 참판에게로 쏠렸습니다. 아까까지 그를 우러르던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저 자국들이 다 사실이면 저 어른이? 닥쳐라. 그깟 물건 몇 개로 세도가를 모함해. 구 참판이 핏대를 세웠습니다. 은비녀가 검다고 그게 내 짓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는 사람의 입에서 나옵니다. 아씨가 조용히 말했지요. 구 참판이 슬금슬금 대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해괴한 자리에 더는 못 있겠소. 이 몸은 가겠소. 어딜 가십니까? 아씨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그를 붙들었지요. 아직 증인이 남았는데요. 구 참판의 발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아씨가 뒤를 향해 외쳤지요. 들라, 하라.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하나는 사라졌던 서구였고 하나는 옥에서 풀려난 덕수 영감이었지요. 서구를 본 구 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앤 줄 알았던 증인이 살아 돌아온 것이지요. 늙은 포교가 은밀히 서구를 찾아내 빼돌린 덕분이었습니다. 소인이 다 말하겠습니다. 저를 부린 건 구 참판 댁이었습니다. 서구가 바닥에 엎드려 외쳤지요. 그러고는 이마를 땅에 찌으며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봄 참판댁 겸인이 소인을 찾아왔습니다. 은자를 쥐어주며 밤마다 그 담 밑에서 곡을 하라시켰지요. 담벼락에 들기름을 발라 소리 없이 넘나들라 일러준 것도 그자였습니다. 일이 틀어지자 소인을 헛간에 가두고 입을 막았고요. 서구의 증언에 좌중이 크게 술렁였지요. 세상에, 그럼 그 곡소리가 진짜 사람 짓이었어. 귀신은커녕 다 저 세도가가 꾸민 일이었구먼. 사람들의 눈에 분노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구 참판의 눈이 사납게 흔들렸지요. 그때 아씨가 천천히 막산에게로 다가갔지요. 막사나, 막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너는 늙은 어미를 위해 이 모든 죄를 지었지. 막산의 어깨가 움찔했지요. 그 어미를 내가 만나고 왔다. 막산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구 참판댁 성박초가에 병들어 누워 계시더구나. 약도 제대로 못 받고 반쯤 버려진 채로 말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던 어미를 저 사람은 이미 버렸어. 너의 충심은 늙은 여우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다. 막산은 온몸을 떨었지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막사나. 아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 구 참판이 바로 너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좌중이 경악해 술렁였지요. 서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저 사람은 너를 자식이 아니라 장기말로 부렸어. 아들이라 부르지도 않고 늙은 어미를 볼모로 쥐고서 말이야. 저 사람이 내게 준 건 거짓 약속과 굴레뿐이었다. 허나 이 집은 너를 종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지. 막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평생 감춰온 서자의 서름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졌다고요. 막산의 목소리가 짧게 떨렸습니다. 제가 이 죄를 다 뒤집어 쓴 게 그 어미 하나 살리자고였는데 그 어미를 저 사람이 이미 막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지요. 닥치지 못해. 막사나. 저 계집말을 믿지 마라. 구 참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허나 그 다급함이 되레 진실을 증명했지요. 막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곡소리도 곡간불도 대감마님 약의 탄독도 전부 구 참판 대감이 시킨 일입니다.
곳간에 불을 놓은 것도, 우물에 죽은 물고기를 던진 것도, 대감마님 약에 매일 조금씩 독을 탄 것도 소인의 손이었습니다. 허나 그 뒤에는 언제나 저 사람의 밀명이 있었지요. 소인은 어미의 목숨이 그자 손에 있어 차마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사는 이마를 바닥에 짓지으며 통곡했지요. 아씨,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막산의 자백이 잔치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구 참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던 마당에 이내 분노가 터져 나왔지요. 저런 천벌받을 인간을 다 봤나. 어린 아씨를 반년이나 저리 괴롭혔단 말이지. 사방에서 구 참판을 향한 삿대질이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잔치 손님들 틈에서 늙은 포교가 나섰지요. 그 뒤로 포졸들이 우르르 마당을 에워쌌습니다. 구 참판, 방화와 독사를 사주한 죄, 이제 빠져나갈 수 없소. 여봐라, 저자를 당장 오라에 묶어라. 이거 넣어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손을 놔. 구 참판이 발악을 했지요. 허나 그를 감싸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늙은 포교가 아씨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독이 든 약과 은비녀를 증좌로 내 이미 제조사를 청해 두었소. 덕분에 저 노인을 가둔 죄목도 오늘로 벗겨진 게요. 그 말과 함께 덕수를 올감했던 오랏줄이 풀렸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늙은 머슴이 마침내 누명을 벗은 것이지요. 겨우 일어선 김 판서가 끌려가는 구 참판을 향해 말했습니다. 참판 그대가 20년을 갈아 온 그 칼이 결국 그대 자신을 겨눈 셈이 되었구려. 구 참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원한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끌려갈 뿐이었습니다. 큰 소리치던 세도가는 그렇게 오랏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지요. 그를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의 눈이 이제는 아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아씨가 저 대단한 세도가를 잡았어. 겁도 없이 혼자서 저 큰일을 해내다니. 얼마 전까지 이 집을 흉가라 피하던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저마다 혀를 내두르며 아씨를 우러렀습니다. 훗날 구 참판은 관아에서 곤장을 맞고 가진 벼슬과 재물을 모두 잃은 채 그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막사는 죄를 자백하고 뉘우친 정상이 참작되어 무거운 벌을 덜었지요. 그는 풀려나는 대로 버려진 늙은 어미부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잔치 마당의 소란이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김 판서가 덕수 영감 앞에 섰지요. 그런데 김 판서가 그 얼굴을 물끄러미 보더니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네, 혹시 20년 전 그 포교가 아닌가? 덕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이제야 알아보시는군요, 대감. 좌중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알고 보니 덕수 영감은 한때 이름난 명포교였지요. 2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것을 당시 젊은 관원이던 김 판서가 진실을 밝혀 살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죽을 자리에 몰렸던 젊은 포교를 젊은 김 판서가 밤을 새워 자국을 뒤져 진범을 찾아낸 것이지요. 그 일로 덕수는 목숨을 건졌고 김 판서는 강직하다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날 대감이 남긴 가르침을 소인은 평생 잊지 않았지요. 아무리 큰 소리로 우겨도 진실은 끝내 자국을 남긴다는 것을요. 그 말에 아씨가 흠칫 놀랐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아씨의 마음을 흔든 그 한마디가 실은 이 늙은 포교가 오래 품어온 신념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대감이 살려준 목숨, 늘 갚을 길을 찾았지요. 이 댁에 흉한 일이 잇따른다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떠돌이 행세를 한 것도 아내 숨은 자를 살피기 위함이었지요. 은혜를 갚으러 온 늙은이가 되레 신세만 졌구려. 김 판서가
덕수의 손을 부여잡았지요. 무슨 소린가? 우리 집을 살린 건 바로 자네일세. 아씨가 그 곁에 다가섰습니다. 영감 아니, 이제 영감님.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라 했던 그 말 거두겠습니다. 덕수가 의아한 눈으로 아씨를 보았지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식구로 계셔주세요. 아씨의 말에 덕수의 주름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홀로 떠돌던 늙은이에게 처음으로 돌아갈 집이 생긴 순간이었지요. 분월과 개금도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이제 찬 데서 주무실 일은 없겠네요. 할멈 국밥을 매일 얻어먹게 생겼구려. 모처럼 마당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지요. 그 뒤로 김판서 댁은 예전의 명망을 되찾았습니다. 흉가라 손가락질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였지요. 떠났던 종들도 하나둘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씨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따뜻이 다시 거두었지요. 무서웠던 걸 어찌 탓하겠느냐. 돌아왔으면 됐다. 그 넓은 도량에 종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곱게만 자라 세상 물정 모르던 그 어린 아씨는 이제 없었지요. 집안을 두루 살피고 아랫사람을 다독이며 곳간을 여무지게 건사하는 당당한 안주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지요. 저 댁은 어린 아씨가 다 지켜냈다지. 15 어린 나이에 그 대단한 세도가를 무너뜨렸다니 말이야.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온 고을에 퍼졌지요. 어린 아씨의 담대함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훗날 아씨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합니다. 참된 것은 큰 소리에 있지 않고 남은 자국에 있는 법이란다. 아무리 힘센 자가 윽박질러도 진실은 반드시 자국을 남기는 법이니 두려워 말고 그 자국을 끝까지 좇거라. 큰 소리 대신 남은 자국을 믿었던 어린 아씨의 이야기. 그렇게 이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